미국 변호사 존청 변호사님을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존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뉴 이어즈 이브에 쉬지도 못하시고 전화 연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화 연결해달라고 졸라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도 그런데 또 이번 주도 전화 연결을 하게 됐네요. 예. 아유, 이 전화 연결로라도 소식을 전해주시니까 저희가 감사하죠. 그렇죠. 네. 따끈따끈한 소식들이 꽉 차 있을 것 같은데요. 순서대로 가보겠습니다. 이 먼저 2차 경기 부양안 최종 통과 문제, 그 얘기부터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서두에 해주신 것처럼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서 네. 그리고 또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뤄지고 또 하루가 다르게 소식들이 업데이트가 되다 보니까 이게 어디부터 얘기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는데요. 네. 지금 일단 확정된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네. 그다음에 또 어제 오늘 사이에 우리 관심 많이 갖는 그 2,000불 체크로 올라갈지에 대한 그 상원 논의 네. 상황에 대한 거 말씀드려 볼게요. 네네. 좋아요. 그래서 그 일단 2차 경기 부양안이 최종 통과가 되었죠. 네. 지난주에 사실 상하원 입법부를 통과한 시기는 지난주 초였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트윗 영상을 통해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비췄고 그게 이제 며칠 정도 계속 지속이 되다가 주말에 일요일에 이제 전격적으로 서명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최종 법으로 확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 월요일 화요일에 그에 대한 후속 작업이 이어졌었던 거죠. 네. 그래서 가장 관심을 모든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게 스티뮬러스 체크죠. 그 600불로 확정이 된 스티뮬러스 체크 지급이 이제 개시가 되었다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성명서를 발표를 했었는데요. 거기에는 지금 뭐 고통받는 이런 그 상황을 더 이상 지체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래도 이대로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이 국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금액을 상향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향을 전제 조건으로 말하자면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동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더불어 두 번째로 또 섹션 230이라고 하는 어떤 그 빅테크 그 기업들에 대한 추가 법안이 있었어요. 네. 원래 이거는 이 국방수권법,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라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다시 상하원에서 다시 이거를 거부권이 행사가 된 것을 또 돌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 네. 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본인 입장에서는 이 선거 부정과 관련해서 이 공화당의 협조가 점점 더 약해지는 상황에서 이 상하원 의회에서 이에 대한 어떤 인베스티게이션을 바로 시작해주기를 조건으로 해주기를 동의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그 성명서에서는 담고 있었는데 아무튼 그 세 가지를 같이 얘기하면서 법안이 통과됐죠. 그래서 그로부터 그 600불 체크 지급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RS하고 재무부 발표 또 그 보도 자료에 따르면 월요일 밤부터 실제 그 디렉트 디파짓 같은 경우는 입금을 시작했고 또 체크도 또 이제 수요일부터 보내기 시작했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쩌면 방송 들으시는 분들 또는 주변에서도 이미 그 체크 지급 또는 그 체크는 아니겠죠. 그 디렉트 디파짓을 받은 분들도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전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받을 때 뭐 따로 등록 절차는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차이라고 하면 지난번에 한번 한 게 있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어떤 시행착오라던가 어떤 속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훨씬 더 개선된 그런 과정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따로 등록하거나 지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됐고 네. 다만 이제
뭐 마찬가지로 그 세금 신고를 안 했다거나 아니면 내 정보가 바뀌었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만간 또 IRS에서 그런 사항들을 직접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포털을 연다고 했으니까요. 아마 오늘 내일 중에 열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체크로 받으셨던 분들이 조금 지연되거나 혹은 또 체크가 미싱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좀 염려하시면서 자동이체로 바꿀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실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그 자동이체로 바꾸는 부분도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네. 뭐 예를 들어 이미 체크를 받았던 사람들 또는 새롭게 내 은행 정보를 넣고자 하는 사람들 또는 과거에 사용했던 은행 정보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사람들 뭐 여러 케이스들이 있을 텐데 지금 현재는 안 되고요. 그러나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포털이 열리게 되면 지난번 1차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은행 정보 같은 것들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겠죠. 지금 여쭤보고 있는 건 아무래도 존청 변호사님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받는 질문들인 것 같으니까 네. 그 Q&A는 아예 저희가 잠시 후에 모아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네. 지금 이 600불이냐 또는 2,000불이냐 갖고 상원에서도 뭐 6명의 의원만 더 찬성을 하면은 2,000불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아, 그렇죠. 지금 남아있는 사안이겠죠. 뭐, 남아있다라기보다는 이번 주 통틀어서 계속 가장 상원에서 조명받고 있는 그런 사안일 텐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통과를 시키면서 이 2,000불로 600불 직접 지원금의 그 금액을 2,000불로 올리라라는 그런 주문을 했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환영한 거죠. 반색을 한 거죠. 원래부터 그들이 요구했던 그런 사항이었었는데 공화당의 적에 막혔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었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급한 마당에 공화당도 협조해라라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고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는 월요일에요. 이 내용이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가 됐죠. 그래서 이제 하원으로 올라간 게 엊그저께 화요일이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가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까지의 상황을 보면 희망적이지 않다가 일단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공화당에서 2,000불로 높이는 그 자체에 대해서 동의하는 그런 분위기는 이제까지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방금 사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통령과 이제 말하자면 엇박자를 내는 것을 원치 않는 그런 사람들이 특히 여럿 있죠. 뭐 향후에 대선 출마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 또는 뭐 지금 현재 이 상원 조지아주 결선 투표에 나서는 그 2명의 현직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몇몇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그래서 이 2,000불에 대한 것을 지지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표명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나온 얘기가 12명의 지지만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48명의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말하자면 당론으로 모두 찬성하겠다라는 게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가 발표한 내용이고 그렇다면 이제 공화당에서 12명만 필요한 거 아니겠냐. 60석의 그 찬성을 감안했을 때. 그랬을 때 6명은 지금 공개적으로 지지한다라는 의견을 표명했으니 6명 충분히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는데 말하자면 그게 민주당 입장에서의 기대라면 공화당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또 우려인 거죠. 반대로. 우려하는 이유는 뭘까요? 단독으로 2,000불만 높이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거죠. 그건 물론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걸 뭐 정치적인 이런 색깔을 빼더라도 기본적으로 지금 하원에서 통과시킨 캐시 액트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2,000불로 높이는 거고요. 개인당 지급액을. 그리고 개인당 지급액을 2,000불로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부양가족들에 대해서도 다 2,000불씩으로 높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부양가족의 정의 또한 지금 현재 통과된 법과 달리 17세 미만의 그 자녀만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부양가족이 다 포함이 되고 그리고 또 소득에 있어서의 제약도 훨씬 더
더 높은 수준,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포함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예산으로 따졌을 때 거의 4,600억 불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전체 이번에 통과된 2차 경기 부양안의 금액이 뭐 9천억 불이 좀 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 수정된 2,000불 그 인상안 캐시 액트만으로도 4,600억이 추가되는 거면 이게 뭐 기존의 공화당의 입장이 어쨌거나 1조 달러 밑으로 낮추는 거였기 때문에 이게 타결이 된 마당에 이거를 갑자기 절반을 늘리는 거니까 뭐 쉽지 않겠죠. 그런 배경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맥커넬 원내대표는 이게 표결이 되는 상황 자체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 버니 샌더스다, 척 슈머다 이런 의원들은 물론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뭐 공화당 공화당 의원 개개인들의 어떤 그 판단을 기대한다라는 언급과 함께 최소한 표결에는 붙이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냐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배경인 거죠. 네.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2,000불을 그렇게 전 국민에게 전달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실업수당을 증액하고 다른 방법으로 보조를 하는 것이 경기 부양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도 맞죠. 예전에 어떤 그 경제학자들 지금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의견은 분분한 거죠. 어떤 게 더 효과적인 방안이냐. 그러니까 전 국민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물론 뭐 무차별은 아닙니다만 공통적으로 지급하는 게 가장 좋은 효과겠냐, 아니면 같은 어떤 그 버짓을 가지고 같은 금액의 그 인풋에서 최대의 효과를 구하기 위해서 정말 더 필요한 사람들, 말하자면 지금 그 실업수당 지급 대상자겠죠. 지급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옳다 그르다를 뭐 한가롭게 내지는 시간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번 그 의회 회기가 이제 이번 주 일요일 날 끝나거든요. 그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는 새로운 회기가 열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막 다 통과된 거, 그리고 다 통과된 법에 추가로 지금 수정안이 캐시 액트로서 지금 하원을 통과한 건데, 이걸 가지고 뭐 다룰 수 있는 회기는 이제 며칠 안 남은 거예요. 나흘밖에 안 남은 거죠. 주말을 포함하더라도. 다음 회기로 넘어갈 가능성은 별로 없나 보죠? 그렇게 되면 이제 파기되는 거겠죠. 예, 파기가 돼요. 네. 파기가 되고 처음부터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변수들이 다 몰리는 가 되니까 어쨌거나 지금은 뭐 말씀하신 것과 같은 뭐 다른 제도가 더 유리하니까 미루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제로 그렇게 믿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말하자면 공화당 지도부의 입장과 흡사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막판인 거죠. 그런 얘기를 거론하기에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저께죠. 원래는 그 화요일에 공화당에서 이 상원으로 올라온 그 캐시 액트에 대해 표결 붙이지 않겠다라는 맥커넬 원내대표의 그 발표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이제 트위터에서 격렬한 반응을 보였어요. 이게 이와 같은 정말 나약하고 올드한 그런 리더십은 바뀌어야 되고, 말하자면 그 맥커넬 원내대표를 위시한 이 지도부에 대한 어떤 그 질책 내지는 불만 문제 제기였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제 나왔던 게 맥커넬 원내대표가 본인의 그 새로운 법안을 소개했어요. 근데 그 내용은 세 가지를 다 짬뽕을 한 건데 뭐였냐면, 첫 번째로는 그 2,000불로 높이는 것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 앞서 말씀드렸던 국방수권법에서 주요 그 섹션으로 들어가 있는 그 섹션 230조 또 리필하자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갔고,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말하자면 뭐 뜨거운 감자라고 할 텐데, 이 선거 부정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공식 조사하는 그런 조사위원회를 꾸리자라는 게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면 뭐 쉽게 예상하실 수 있다시피 민주당에서 이걸 받을 일은 없거든요.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의 그 요구 사항은 들어가 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거들떠도 안 볼 것 같은데요, 느낌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데 하나하나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이걸 받아들일 일이 없다 보니 지금 나흘 앞둔 그 상황에서 이 맥커넬 대표가 이렇게 제안을 한 거는 네. 하지 말자라는 얘기인 거죠. 그걸 달리 말한 것이고 반면 여기서 또 나름 이제 의도했던 거라면 네. 결국 대통령과도 척을 지지 않고 왜냐하면 대통령이 요구했던 그런 사항들을 다 다루는데 동의를 한 거니까 어쨌거나 모양새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앞으로 지금 일주일도 안 남았죠. 그 1월 5일 그 선거. 네. 조지아 네. 대표 선거 상원 그 결선 투표에 나서는 의원들에게도 말하자면 남은 선거 운동 기간 동안에 말할 수 있는 내가 2,000불 이거 여러분들을 위해 진행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우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라는 이런 말할 거리를 준다라는 그런 또 효과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는 이게 통과 안 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식의 의도, 정치적인 그런 의도를 담은 게 아니겠냐라는 그런 판단이고 따라서 민주당이 이걸 당연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캐시 액트 기존에 통과했던 이거를 계속해서 푸시하려는 그런 입장인 거죠. 뭐 요쯤에서 그렇군요. 잠깐 네.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은 공화당에서 제안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입장들은 공화당 나름대로의 배경이라든가 설명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은 다 있습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근데 마치 공화당은 안 줄라 그러고 민주당은 줄라 그러고 절대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플레임은 아니니까 그 점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경제적인 문제 다 고려해서 나오는 얘기니까요. 근데 선거에서 얘기하기는 민주당 쪽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자면 이게 하루에도 몇 개 또는 뭐 몇십 개씩도 이제 트윗을 남기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는 일단 그 2,000불을 강조하는 트윗은 또 한 번 남겼어요. 네. 빨리 해야 된다. ASAP 해가지고. 네. 그런데 이 어제 뉴스의 중심은 사실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그 맥커넬 원내대표의 새로운 수정안이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이걸 뭐 칭찬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굉장히 좀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뭐 결국 그러면은 시간상의 문제로도 물리적으로 이게 2,000불 올라간다는 건 거의 그냥 희망사항이다라고 마음 비우는 게 편하겠네요. 그게 일단 거의 예외 없이 모든 언론들이 예상하는 바이긴 한데요. 네. 근데 또 지난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또 전격적으로 또 진행이 됐었던 것처럼 뭐 앞으로 남은 나흘 일단 그 민주당에서는 이게 표결에 붙여질 때까지는 주말이고 뭐고 없이 계속해서 이 그 DC 워싱턴 DC에 있을 거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뭐 희망은 꺼지지 않았으나 상황상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정도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들어오게 되면 또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모양새를 준비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네. 그렇겠죠. 지금 뭐 바이든 그 당선인은 계속해서 인수위에서 뭐 대변인을 통해서건 아니면 본인이 계속 이 프레스 컨퍼런스를 하면서 뭐 이 스티뮬러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부양안에 대해서는 다운 페이먼트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 정부 출범 이후에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그 대규모의 부양안을 진행하겠다, 주도적으로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보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뭐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그때 가서 모양 잘 꾸밀라 그러면 미리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제 가능하면 지금 이렇게 쭉 올라온 상태에서 한번 맞이를 짚고 그 다음을 고민하는 것이 왜냐하면 이게 또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하면 또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의 그 지난했던 그 기간 저 협의 과정을 우리가 다 지켜봤듯이 또 다시 반복해야 된다는 그런 우려가 있을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2,000불에 대해서는 뭐 전폭적으로 지금 지지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거는 뭐 그건 분명한 얘기입니다. 네. 뭐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과연 어떤 그 그림이 그려질는지는 또 그때 가서 저희가 또 그 전총 변호사님하고 말씀 전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변호사님 사무실이나 변호사님 채널로도 질문들이 무지 많죠. 예, 특히 지금 지난주 또 이번 주 사이에 확실히 뭐 이건 이번에 이제 법이 통과가 됐는데, 네. 근데 이제 돌이켜 보면 이게 굉장히 큰 사안인 거죠. 우리가 지난 3월 말에 그 CARES Act가 1차 그 CARES Act가 통과되면서 뭐 PPP라는 게 새롭게 나왔고, 또 EIDL이라는 게 새롭게 나왔고, 또 연방 정부의 실업장 보조라는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나오고, 또 국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 이런 것들이 다 순차적으로 쭉 이어졌었던 건데, 말하자면 그때 이후로 말은 많았지만 그때 이후로 처음인 거죠. 똑같은 맞아요. 그런 네. 성격에. 네. 그러다 보니 뭐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고, 관심을 가져야 하고, 저도 이제 보다 보면 지금은 뭐 이번 주까지는 어쨌거나 2,000불 그 문제가 남아 있다 보니까 관심이 그쪽에 더 쏠려 있긴 하지만요. 네. 그러나 이제 나머지 것들, 지금 말씀드린 그 사안들이 다 또 새롭게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하고, 저희도 당연히 관심 갖고 관련 정보들을 공유하려고 하고 있고요. 변호사님, 저 미리 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16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어떻게 다 소화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달려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Q&A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달라진 기준이 있어요? 저희가 네, 직접적으로 받는 스티뮬러스 책에 대해서 달라진 기준이 있을까요? 달라진 기준은 없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달라진 기준이 하나하나 제가 그럼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우선 얼마씩 받느냐, 600불씩 받는 거죠. 앞서 저희가 장시간 얘기했던 그 2,000불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 보니까 600불씩 받고, 그다음에 디펜던트 차일드에 대해서, 그러니까 17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 법 통과 시점입니다. 그래서 600불이 또 추가로 지급이 되고요. 대신에 자녀 수의 어떤 자식 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네. 기타 부양 가족들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뭐 1차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부모님이나 이런 기타 다른 부양 가족을 본인의 그 세금 신고서에 포함해서 신고해 왔던 그런 분들은 그럼으로써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효용들이 있었으니까 그 부양 가족으로 클레임을 한 건데요. 근데 그게 더 유리한지, 아니면 그와 같은 그 다른 분들을 별도의 독립 가구로서 신고하시게 함으로써 이 600불 또는 뭐 2,000불이 되게 될 경우에 2,000불일 텐데요. 이와 같은 혜택을 누리는 게 더 유리한지를 이번에 세금 신고할 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네. 그런 게 있겠고요. 이런 말씀은 지금 이런 꿀팁은 사실은 존청 변호사님이니까 주실 수 있는 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네, 네. 이게 회계사시면서 변호사시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안 네. 그러면 생각도 하기 힘든 네. 그런 팁인데요. 요번에도 그러면은 역시 17살 이상 뭐 24살인가 22살인가 그 사이에 있는 학생들은 못 받는 거죠. 예. 별도의 신고를 함으로써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부양 가족으로서는 받을 수 있는 건 안 되는 거죠. 네. 2020년도에 가족 숫자가 변화된 가정이 있을 것 같아요. 태어난 가정도 있을 것 같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네, 우선 먼저 이번 2020년도에 태어난 경우에는요, 당연히 자격이 됩니다. 당연히 자격이 되고, 예를 들어 뭐 2020년 뭐 5월 달에 애가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자격이 되는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아마도 이 자료가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한 게 정부 기록, 특히 이제 IRS 레코드에는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우려를 하는 건데요. 이 2020년도의 상황에 대해서는 그 세금 신고서를 최대한 빨리 작성함으로써 그와 같은 상황들을 반영해서 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원래 이 600불이 됐건 1차에 1200불이건 이건 모두 2020년도의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텍스 리펀드의 형태로 받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20년도에 내가 세금 신고를 할 때 돌려받는 금액을 그만큼 더 늘려주는 그런 컨셉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지금 뭐 세금 신고 아직 하지도 않았고 아직 하려면 멀었는데 그때 가서 돈을 주는 거는 너무 늦다 보니까 2019년도 때 세금 신고 또는 2018년도에
기준으로 먼저 지급을 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차 지급 때 뭐 돈을 못 받은 사람이건 아니면 2차 지급과 관련해서 지금 2020년도에 가족 상황이 바뀐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분들 모두 2020년도에 세무신고서를 작성하면서 그와 같은 본인의 자격 상황을 언급하게 된다라는 말은 이제 IRS에서 공표하기를 이번 그 지원금 관련해서 별도의 그 폼을 준비해서 우리가 보통 그 세금 신고할 때 쓰는 폼 1040에 첨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의 그 상황을 충분히 소명하고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양식이 준비가 될 테니까 거기에 내가 자격을 갖췄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못 받은 금액을 또한 기록을 하면 그만큼 내가 추가로 현금을 텍스 리펀드의 형태로 받게 되는 거니까 다시 돌아와서 지금 말씀하신 2020년도에 변경된 가족 상황들 같은 것도 다 반영할 수 있다라는 게 답이고요. 네. 그러면 변호사님 이거는 회계연도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말씀 주시는 가운데 갑자기 궁금해서요. 만약에 지금 그 돈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내년에 세금 보고를 할 때 이게 해를 넘기고 이게 지금 못 받는 것을 2020년도 회계연도라고 생각하고 내년 4월 15일까지 뭐 또 연기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4월 15일까지 세금 보고할 때 못 받으신 분들께서는 못 받았다고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겁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네. 예, 그러면 만약에 사망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역시 해당을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예, 그 돌아가신 분들 관련해서도 1차 때도 사실 뭐 이런저런 뉴스로 많이 여러 차례 나왔던 부분인데요. 네. 정확하게 이제 규정을 제시한 것은 20년도에 돌아가신 분 그리고 19년도에 돌아가신 분이 있으니까 19년도에 돌아가신 분은 자격이 안 되고요. 20년도에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자격이 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2010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다시 한 번만 변호사님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2019년은 안 되고 2020년은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차 지급 때도 이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2019년도에 돌아가신 분들이 그 2019년도에 대한 세금 신고는 한 경우들이 또 원래 해야 되니까요. 하신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자료만 가지고 IRS에서 체크 지급을 함으로써 네. 이게 맞게 한 거냐라는 그런 기사들이 여러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해석을 제시한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2020년 1월 1일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이 600불 그리고 사실 1200불까지 포함해서요. 수령할 자격이 없다라는 게 IRS 입장인 거고 대신에 이제 2020년 중에 돌아가신 분들은 지급받을 자격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혹시 요 Q&A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존청 변호사라고 그러니까 미국 변호사 존청이라고 주시면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 보실 수 있어요. 거기에 네. 지금 Q&A 관련해서 쭉 정리를 해놓으셨으니까 네. 그 부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잠시 후에 11시 넘어서 라디오코리아닷컴 아침마당 다시 듣기로도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9분 동안 PPP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예, 알겠습니다. 네, 이 PPP는 어떻게 SBA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나요? 아니면 나올 예정인가요?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 아직은 그와 관련한 가이드라인 제가 오늘도 SBA 그 웹사이트에 가서 봤는데 가장 최근으로 업데이트된 게 뭐 몇 달 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아닌 거고요.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SBA가 왜 중요하냐. 이게 결국은 지금은 이 법이 통과가 된 거죠. 입법부가 만든 법이 통과가 된 거고 그렇게 보면 그 이후에 완성이 된 법을 실제 집행하는 행정부에서 관련된 이런 레귤레이션들을 발표하는 게 다음 수순인 거거든요. 1차 때도 보면 그 스티뮬러스 체크도 입법부의 케어스 액트가 통과되고 나서 행정부인 재무부 그리고 IRS에서 그걸 집행한 거고요. 또 실업수당 같은 경우도 이 입법부가 통과한 법을 바탕으로 연방노동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걸 감안해서 주정부에서 채택하는 그런 식의 절차로 이어졌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PPP도 마찬가지입니다. PPP도 법이 통과가 됐으니 이제 그 법을 실제 집행하는 재무부 또 재무부 산하의 스몰 비즈니스를 담당하는 SBA에서 그에 필요한 가이드라인,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이제 발표하는 게 정해진 수순이고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업데이트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될 건데요. 그래서 이제 법이 통과되면서 SBA에서는 앞으로 10일 이내에 지금 그 내용을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겠다라고 언급한 상황이니까 아직까지 안 됐으니까 뭐 내년 초에는 나올 거라고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몇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은 네. 구체적인 시행령의 형태로 나온 건 아니지만 지금 입법화된 그 법안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바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일단 정리해 주시는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우선 자격 요건은 그러니까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1차 이 PPP를 수령했던 분들, 그런 네.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한 자격이 있고, 네. 또 2차가 있는데요. 많은 경우 1차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1차 수령자들의 경우는 사업장 규모가 500인이 아니라 300인 이하여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1차 때 받은 PPP 자금을 모두 사용했거나 아니면 사용해야 되는 그런 사용할 것으로 예정되는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일 것 같긴 한데 네. 하고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사실 질문을 하나 받았었던 게 이게 그러면 1차 PPP 자금을 모두 탕감 받을 수 있는 자금으로 써야 되느냐라는 그런 질문인데 지금 그 법의 내용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1차 PPP 받은 거를 다 소진했다라는 표현을 했지 이 qualifying expense로 소진했다라는 표현은 없는 걸로 봤을 때 그렇게 유추는 되는데요. 네. 그 부분도 역시 그 가이드라인에서 좀 더 명확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은 2020년도에 어느 그 한 분기를 놓고 봤을 때라도 25% 이상 그 전년 동분기 대비로 떨어진 그런 분기가 있다면 자격이 되는 거고요. 뭐 이거는 다 해당되실 거라고 보는 거고. 네. 예. 그리고 첫 신청자의 경우는 뭐 아직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일반 그 500인 이하 사업장으로서 일반 그 SBA 론 받을 때 그 엘리저빌리티 자격 요건이 있는데 그 자격 요건을 따른다 정도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론 금액과 관련해서는 네. 어떤 식으로 산정이 되느냐. 그 론을 내가 이제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그 시점으로부터 1년을 놓고 보던가 아니면 2019년도 전체 1월부터 12월을 보던가 어쨌거나 그 1년을 기준으로 월 평균 임금을 계산을 해서 거기에 곱하기 2.5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둘 중에 더 큰 금액을 쓰는 걸로 진행을 하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총 금액은 예전에는 지난번엔 10 밀리언이었었는데 이번에는 200만 불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10 밀리언, 뭐 네, 10 밀리언 200만 얘기했었을 때 하도 이제 여기저기서 말이 많으니까 상당히 비용을 한 4분의 1 이상으로 줄였네요. 예. 그래서 마음이 급해서 쭉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탕감 네. 조건에 있어서 1차 때보다 좀 더 완화되었다. 왜냐하면 1차에 그 자격이 됐던 그 급여, 뭐 이자, 렌트, 뭐 유틸리티 이런 것들 모두 포함이 되고요. 거기에 추가로 이 오피스 그 오퍼레이션 익스펜스까지 포함이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넓어진 거죠. 그 포함되는 그 자격을 갖춘 비용이라는 것이. 그 밖에도 뭐 프로퍼티에서 데미지가 있었을 때 아니면 뭐 어떤 그 서플라이어들 그런 그 우리 오피스 그 사업 용품에 있어서 발생하는 그런 비용들 그리고 또 이 코비드 상황에서 이 직장 그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메디컬 이게 뭐 PPE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그와 같은 그 장치들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도 자격을 갖춘 비용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탕감 지원 절차에 대해서 이번에는 지금 1차에 대해서는 5만 불까지인데 이거를 15만 불까지로 확대해서 그 탕감 지원 절차를 간소화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또 정말 중요한 부분은요. 이 비용을 공제하는 데 있어서 그 네. 해법상 이 비용 공제가 어떻게 인정이 이 지금 탕감받은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었는데 이번에는 이 비용 공제 부분을 세법상 디덕션을 인정해 준다라는 그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게 꼭 이번 2차 PPP 론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1차에 받았던 그 비용에 대해서도 1차에 받았던 그 론 금액, 탕감받는 그 론 금액을
우리가 비용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것. 그게 또 새로운 중요한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중 그리고 또 혜택이라는 논란이 많았지만 그 이중 혜택 그냥 인정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 1차 PPP에서 참가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EIDL 그랜트, 어드밴스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걸 참관 받을 수 있는 가능 금액에서 차감한다. 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PPP도 받고 EIDL 어드밴스 갚지 않아도 되는 이것도 받았을 때에는 그 갚지 않아도 되는 그 종업원 1인당 1,000불씩 받았던 그 금액만큼은 내가 참관 받는 데서 제해야 한다. 결국은 내가 참감을 못 받는다라는 해석이었었는데 그렇죠. 그걸 네. 이번 새로 나온 법에서는 바꾼 거죠. 그래서 1차 참감액을 그러니까 EIDL 어드밴스를 받은 것 또한 그 PPP 참감액에서 제하지 않고 참감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참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혹시라도 지금 이 1차 PPP 론에 대해서 참감을 진행해서 참감액이 결정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별도로 SBA에서 구제할 수 있도록 그 수정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절차를 마련해서 제공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많네요. 마지막에 네. 전해주신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였는데 네. 이 마지막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숨도 안 쉬고 달려오셨습니다, 변호사님. 네, 중요한 얘기가 많네요. 지금부터는 천천히 시간 2분 정도 있으니까 한 해 동안 존청 변호사님의 음성 정보를 그동안 귀담아 들어주셨던 분들께 그리고 또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에게 감사 인사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멍석을 깔아주셔서 제가 갑자기 부담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번 한 해가 정말 늘 한 해를 마치면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랬던 한 해였었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당연히 뭐 예외가 아니었었는데 거기에 추가로 이 아침마당 코너를 통해서 또 저 개인적으로는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또 소통하면서 제가 또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걸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방식으로서 또는 이게 아닌 다른 어떤 방식이라도 계속해서 제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이 교민 사회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 한 해 모두들 고생하셨고 또 내년에는 이와 같은 그 위기 어려운 상황들이 좀 더 개선되면서 다시 정상화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보고 저도 역시 그에 맞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에너지가 느껴지고요. 저희 아침마당과 귀한 인연 맺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침마당에서는 올해 변호사님과 인연 맺은 걸 큰 감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얘기 잘 들었고요. 정말 여러 군데를 찾아서 봐야 정리가 될 수 있는 건데 네. 한 40분 만에 깔끔하게 또 이렇게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러면은 신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